네, 안녕하십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은 사실은 2019년 12월 21일 촬영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2020년 1월 첫 번째 주가 될 겁니다. 제가 미국을 전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촬영해 두는데, 그래서 오늘 새해 첫 강의가 될 텐데, 제목을 2020년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조금 좀 넓고 그리고 시사적이보다는 약간 학술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은 제가 작년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했던 피터 자이안이라는 미국의 젊은 전략가죠. 그 친구하고 인터뷰를 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원래 11월 달에 이후에 공개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초청한 기관에서 그런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정치 이슈가 하도 밀리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의 세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2년 이상 지금 월간조선에 매달마다 고정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사에서 저한테 칼럼을 하나 제목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를 매달 쓰는데, 제 칼럼 제목은 이춘군의 전쟁과 평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달 지금 거의 2년 이상 썼는데, 이거 인쇄돼서 나갔습니다. 월간조선 2020년 1월호. 근데 1월호는 물론 그 전달 한 20일 무렵에 찍기 때문에 엊그제 잡지가 지금 벌써 발매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2020년도 세계 정치 정세 전망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의 입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크게 5챕터로 나눴는데, 첫 번째 챕터가 국제질서 변화의 변곡점이 될 2020년. 변곡점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그냥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뜻이 돼요.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꼭지점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 있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닝 포인트. 이제까지 지나온 추세가 이제 다시는 거꾸로 안 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2020년은. 그리고 그 변화하는 내용은 이제 세계주의 또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글로벌리즘, 이런 용어로 표시되는 그런 무드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대두하는 국가주의, 이거를 국가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가주의가 다시 대두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2020년부터 본격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좀 이제 이 분석 단위를 줄여서 2020년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는 그 대결은 이제 보다 격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본론에서 결론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그 싸움은 종말을 봐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이 이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확실하게 미, 영, 일, 이 세 나라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옛날에 냉전시대 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인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자유진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반대 세력을 공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전체주의 독재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아마도 북한이 거기 포함될 텐데, 그 싸움이 거의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원을 또 줄여서 제4장을 2020년에 한반도 북한 핵 문제는 결론을 향해 급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향한 급속도를 낼 것이다.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질서의 변곡점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1990년을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길게 잡으면 1990년입니다. 세로 잡으면 2000년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항상 뒤에 공짜가 붙는 해는 무언가 이제 바뀌는 해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주는 의미는 사실은 뭐 실제적인 의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는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기분이 19자면 뭐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고 20년이 되면 뭐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숫자상으로도 실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 2020년은 아마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그 무드가 이제 끝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990년은 뭐냐면은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된 해를 1990년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챔피언이 돼서 한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전 세계를 다 자본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 전 세계를 다 자유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 그래서 미국이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소련이라는 막강한 적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미국은 안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국이 이제 갖다 직접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던 곳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뭐 클린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테러리스트가 미국한테 덤볐는데 차제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미국식 나라로 바꿔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식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상에 전쟁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완전히 세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언제라도 장사하는 나라입니다. 무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경제 제도, 그걸 지구 전체에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또 비난도 하죠. 세계화는 미국화라고 또 비난을 하는데, 하여간 1990년서부터 미국이 전개하던 그런 정책이 이제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 그거 되겠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비판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민족주의적인 푸틴의 출현이죠. 민족주의적인 시진핑의 출현이죠. 민족주의적인 아베의 출현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브렉시트 나오고 미국의 트럼프 나오고,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는 이게 완전한 현상이 되었다가 2020년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 에이지 오브 글로벌리제이션이 종말을 고하고 그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이 무너져가는, 그리고 그것이 거의 무너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첫 해가 2020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드가 변할 때마다 학자들이 그 무드 변한 것을 제가닥 읽고서 책을 씁니다. 또는 그 무드를 또 변하게 하는데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 책이 바로 저는 그 존 제이 미어샤이머가 이제 맞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쓴 The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18년 9월 25일 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그냥 밀리고 쫓기고 그러다가 이제 번역을 완벽히 다 했고, 며칠 있으면 정말 그 출판사에 총원고를 이제 넘길 계획으로 있는 책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한국말 번역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Great Delusion. 제목은 위대한 환상. 뭐 위대한 환상 그러면 제목이 안 됩니다. 대환상 그러면 되겠죠. 환상이 위대하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대환상인데, 제가 이거 한국말로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이라고 그러면은 1990년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환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미국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나라에다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심어줄 수 있다. 그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꽂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민주주의를 갖다 놓겠다 그러고 안 되니까 가서 총을 들고 간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새로운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책이 바로 미어샤이머의 책이고, 여기에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트럼프를
뭐 훌륭한 정치가라고 좋아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뭐 그냥 대세에 맞는 정책이다라고, 여기서 뭐 맞는다라고 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책의 내용은 트럼프의 정책이 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그것이 이미 다른 지도자들, 뭐 우리가 푸틴부터 시진핑 뭐 다 했고, 영국에 이제 브렉시트 나온 다음에 결국 그것도 결정을 낼 수 있는 보리스 존슨이라는 그 미국으로 치면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영국에 또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 정치를 끌어갈 것이라고 봤을 때 2020년은 확실히 그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퇴조하는 세계주의, 다시 대두하는 국가주의. 이제 더 이상 세계화라는 말 별로 쓰지 않습니다. 세계화가 돼가지고 화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화났어요. 왜냐하면 부자 나라가 어떻게 사는 걸 다 봤거든요. 아, 저것들이 우리 거를 다 뺏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 속에서도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은 저것들이 임금이 싸다고 우리 공장을 다 가져가 버렸네. 그게 세계화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옮기는 게 세계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또 잘 사는 나라에서도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 아니야? 대영제국에 또 자랑이 있는 영국에서도 화가 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국제주의 또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개념이 쇠퇴하고,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2020년부터 다시 뭐 2020년이라고 뭐 딱 이렇게 나자를 자르는 것은 우습지만은 그 무드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그 국가주의로 가는 것을 대변하는 사건이 2016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7명이었습니다. 그중 17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오하이오주 주지사 출신으로 존 케이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명만이 글로벌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미국 국가주의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 대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환상에 입각한 미국이 세계 전체를,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그것이 이제 막강한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민족주의가 옛날에 민족주의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왜 나쁘냐면은 그것 때문에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난 거 아니야? 독일의 민족주의, 영국의 민족주의, 뭐 이태리, 일본, 이 민족주의끼리 부딪혀가지고 뭐 그 무지막지한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전체주의 나오고 독재 나오고, 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충성을 하다 보니까 독재자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화 쪽으로 갔는데, 세계화가 이제 그것도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더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족주의의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The Virtue of Nationalism이라는 책을 보실 텐데, 이 책의 그 기본이 된 제가 논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요람 하존이라는 이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긴 논문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번 나왔었고, 저희가 그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논문을 크게 키운 것이 이 책입니다. 2018년 9월 4일 날 나왔는데, 2018년, 2019년 요 2년 사이에 민족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추는 덕이죠. 덕, 좋다. 버추 오브 내셔널리즘, 이런 책이 나왔고, 뭐 이스라엘 학자, 이건 아주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책이 됐고, 바로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주의 시대로 바뀌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쓴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읽고 있는 책인데, Return of the Strong God, 정말 그 막강한 신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막강한 신. 1945년 이후의 세계는 전부 반자가 붙었습니다. anti, 반 전체주의, 반 민족주의,
반국수주의, 뭐 반독재 정치. 왜? 민족주의 때문에 독재도 나오고 국수주의도 나오고 전체주의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아니야. 우리는 다 함께 살아야 돼. 바로 그 무드가 다 함께 살아야 돼라는 무드가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이제 막강한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이 내셔널리즘, 파퓰리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그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민족주의 나오는 거 보세요. 일본 민족주의, 영국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중국 민족주의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적으로도 요건 뭐 제가 요것도 더 내셔널리스트 리바이벌 민족주의가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다. 민족주의자가 Trade, Immigration and the Revolt Against Globalization.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그 리볼트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최근에 그런 책들을 뭐 지난 이제 가을에 여러 권 구입했는데 Age of Iron, 아이언이라는 건 뭡니까? 강철의 시대라는 뜻이죠. 부제가 On Conservative Nationalism, 민족주의는 뭐 속성상 보수주의죠.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에 관하여 콜린 두역이라는 이 저자들은 전부 그러니까 편갈리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보수적인 지식이냐 보수 사상가야 라는 데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지금 뭐 본물을 이루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책들이 다 의미심장한 책이고 그래서 제가 다 사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또 미국의 내셔널 리뷰라는 아주 그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리뷰는 미국 보수의 이 상징인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잡지인데 설립한 잡지인데 거기에 지금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 리차드 로울이라는 친구가 또 최근에 The Case for Nationalism, Case for 그러면 민족주의를 지지함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민족주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부제가 How it made US powerful, united and free. 어떻게 민족주의는 미국을 더 막강하게 만들고 단합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상당히 공화당적인 책인데 이런 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뭐 찬양까지는 뭐 해줘. 이거 괜찮은 거야. 오히려 이것이 세계주의보다 더 좋아. 지금 세계주의하고 전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Return of the Strong God에서 읽은 책인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있는 걸 다 깨트리는 겁니다. 엔티파시스트, 엔티파라고 미국에 적은 것도 있죠. 그리고 엔티토탈리타리즘, 엔티내셔널리즘, 엔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 여자까지 다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서구의 가치를 지키려고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구 가치를 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2020년 기점으로 이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이 이제 성하는 거죠. 국가들이 성하는 세계가 바로 국가들이 막강해지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를 항상 에나키라고 얘기를 하죠.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질서가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왕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지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 위에 상부에 국제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나키에서는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이 힘입니다. 힘의 질서가 유지되는데 그 에나키로 다가가고 그리고 민족을 주장하는 그런 오늘날의 강대국들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을 위시한 그런 소위 말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하고 저쪽에 전체주의라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북한 등 이런 쪽이 한 팀이 돼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그 경합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본문 중에 2020년은 마치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진영 간 대결이 벌어지는 두 번째 냉전 시대의 첫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썼더니만은 우리 월간 조선에서는 그거를 좀 큰 타이틀로 2020년은 두 번째 냉전이 시작되는 첫 번째 해라고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방금 말했듯이 그런 시대는 국제 정치의 원래 스타일, 무정부 상태에 더욱 가까운
그런 세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우리는 세계이냐, 우리는 유럽이냐, 이런, 그게 바로 글로벌리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영국 사람이지, 나는 일본, 나는 한국이야. 한국은 뭐 거기에 지금 그 대세에 어떻게 따라가는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국가에 대해서 다시 충성을 바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020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결이 격화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아주 라프하게 통계를 말하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미국 물건을 1,300억 달러어치를 사옵니다. 미국은 중국 물건을 5,050억 달러어치를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가 3,7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좀 바로잡아 달라고 뭐 싸움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잡아 주지 않으니까 중국 물건이 미국 와서 맥을 못 추게 하느라고 막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수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에 중국하고 이제 일단 협정을 맺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국 물건을 2천억 달러를 더 사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1,300억 달러를 사주고 있는데 2천억 불을 더 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더 사줄 수 있느냐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못 사줄 거라고 봅니다. 뭐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쌀이 이미 있는데 쌀을 왜 더 사갑니까?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를 왜 더 사가요? 먹을 만큼 사가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미국과 뭐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했지만은 그냥 더 줄여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그것도 이제 결론을 향해 가자. 이제 한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이기고 둘 다 이기는 것이 국제 정치에 있지가 않아요. 서로 1등 자리를 노리는데 1등을 둘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이 싸움이 이제 거의, 그래서 미국이 바로 얼마 전이죠. 201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리고 11월 20일 하원에서는 417대 1로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거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무지막지한 내정 간섭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홍콩을 띄어낸다는 것이 중국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미국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체제의 싸움, 문명의 싸움,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은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거를 보면은 중국이 약간 그 양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럴 때는 양보하는 것이 더 낫죠. 너가 1등이야. 나는 2등 할게. 라고,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질서를 내가 일단 순응을 할게 하는 그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의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전략은 능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내가 지금 안 할게 하더라도 또 덤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깨버리는 일을 하는데, 중국을 약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홍콩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이 그 일을 이제 이미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은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주장한 것은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세계에서 1등이 돼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2012년에 중국몽이라는 국가 목표를 세웠고, 그 국가 목표 하에서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치고 나온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뭐 우리가 마가라고 그럽니다. 마가, MAGA라고 쓰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중국몽, 중국의 꿈, 그리고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가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이기겠죠. 하나가 이길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 5년 차인 2017년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중국몽이라는 그 단어를 32번이나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중국몽
세계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꿈입니다. 바로 이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를 잘 살게 만들자가 아니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두 개의 강대국의 국가주의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2020년에도 이제 심화가 될 겁니다. 중국의 꿈은 2050년이 됐을 때까지는 확실하게 미국의 자리를 뺏는 것이 중국의 꿈이죠. 중국몽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은 패권국을 그때까지 유지한다가 미국의 전략이죠. 미국이 평화적으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 문화, 그 스트래티지 컬처라는 거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전략 문화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 문화는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미국의 이 패권적인 지위를 중국에게 평화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가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전략적 성질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역사상의 어떤 패권국도 도전국에게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물려주지 않았답니다. 바로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다 봤을 때 이제 금년에 바로 그 싸움이 저는 뭐 본격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떠오르는 거가 그 미국에서 이제 미래를 아주 잘 예측하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쓴 그 다음번 100년,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 보면은 그 책 제5장에 5장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2020 그리고 땡땡 치고 페이퍼 타이거 2020년에 중국은 종이 호랑이라고 쓴 그 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을 뭐 벌써 읽은 지가 뭐 거의 9년 된 책이지만은 바로 그 해가 지금 금년에 다가온 겁니다. 정말 금년은 중국이 페이퍼 타이거가 될 거냐.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뭐 중국이 2013년 무렵부터 경제가 이제 위로 나가지 않고 밑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정말 종이 호랑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뭐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다든가 또는 미국의 2017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바로 며칠 전에 한 얘기입니다. 12월 8일 날 미국은 군사적인 초점을 중동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러시아하고 아시아 쪽으로 올 거다. 이런 얘기 등등 하는 거 봤을 때 이제 2020년 이 일이 훨씬 더 진행 방향이 더 빨라지고 더 인텐시브해지고 그러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일에 열심입니다. 중국은 거기에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는 홍콩을 떼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본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일본군은 그 육군 해군군이라고 못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라고 그러는데 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 연습까지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가 전략이 좀 너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이라든가 이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무장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는 행동은 일본의 무장을 그냥 뒤에서 자극시키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월간조선 1월호에. 일본의 무장을 그토록 반대하는 한국의 진보 정권이 일본의 무력 강화에 오히려 적극 협조해 준 꼴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일본하고 안 놀아. 우리는 안 해. 그랬더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세력이 오히려 방해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이제 4장인데 2020년에 한반도 북한 핵 문제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이제 진보 보수 정권이 이제 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잡는데 진보적인 세력이 한국 정부를 장악할 때마다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 문제처럼 인식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정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되는 데서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예요. 액터가 된 게 아니라. 지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탈북한 북한 고위 관리가 북한이 만약 도발하면 미국이 북한을 둘러싸고 군사력으로 그리고 국제 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을 압박을 했는데 그 연합훈련 할 나라가 일본, 미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재자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2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2020년에는 도무지 한반도가 평화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너무나도 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레암 앨리슨 같은 참 대단한 학자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에서 한 세미나에서 얘기까지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 이런 거 좀 잘 알고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참 해결이 평화적으로 안 되는 거가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북한이 그런 말 하죠. 미국 사람들의 정책 결정자들이 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니 뭐 이런 소리가 이런 잡소리가 나오지 않게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 뭐 힘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한 나라라도 어떤 사람은 힘이 세지만 손가락 하나 다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도 이 팔았나 이를 각오가 돼 있으면 팔았나 이길 각오가 돼 있는 약소 국가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 미국한테 대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허락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동아시아에서 패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의 대전략이 걸려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 그러니까 둘 다 미국에게도 북한 핵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 본질이 해결될 중간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또 2020년을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우리 그 기자님이 저한테 이 신년의 세계 정치를 써달라고 그러면서 뭐 전 세계 문제를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는 거로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그 외교장관이 감비아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 논의했다는 그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웃었습니다. 감비아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정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운명 그러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10나라 되겠습니까? 10나라? 아마 5나라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5나라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외교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과의 외교 하나만 잘해도 한국은 버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라를 세울 때 한미동맹, 미국과의 외교 이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다 국제정치적인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고 뭐 태국 이런 데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그것을 잘하면은 그러면 한반도 통일도 되고 국가 안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에 세계는 그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한마디로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썼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건 이제 센 나라 힘을 기대하기가 그렇게 옛날처럼 녹록하지 않답니다. 딱 냉전시대 때는 진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은 하나라도 조그만 나라 하나라도 뺏기면은 전체적인 전략 균형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그만 것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석유 풍부하고 먹을 거 풍부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하에서 조그만 나라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지원이 오는 시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동, 야, 저 돈 좀 더 내시지. 야, 이런 것은 도와줄 테니까 이제 너도 기여를 좀 더 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가 중요해. 그런데 너가 없어도 돼. 옛날에는 너가 없으면 안 됐거든. 그것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제가 썼죠. 예,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격변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금년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예, 국제 정치는 항상 변해요. 변하는데 2019년 정말 한반도 어려웠던 해입니다. 2020년도 이제 참 녹록하지 않은 해인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0년 동안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첫 번 강의는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2부는 제가 뭐 해놓고서 아직 하지 않았던 그 피터 자이언하고 이제 그 대화했던 것을 거기 뭐 조금 특이한 부분들 그거 몇 가지 정리하는 거로 별로 길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